자, 실판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확률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통계를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 같고, 오늘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을. 좀 많이 보거든요. 오늘. 어, 555번 맞니? 네. 자, 봅시다. 흰 공 4개, 파란 공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하고 문제에 써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복원 추출이구나. 흰 공이 나오면 1점, 파란 공이 나오면 2점을 얻을 때 6번 시행해서 8점을 얻을 확률이에요. 자, 이건 이제 살짝 가리는 건데, 우리가 독립시행은 6번 시행해서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봐야 독립시행이 가장 쉬운 버전이거든. 그럼 6시 R하고 출발하겠지. 그리고 사건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흰공, 파란공 두 개가 있잖아. 항상 기준은 흰공으로 풀어도 되고 파란공으로 풀어도 된다. 독립시행의 특징은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얘는 흰공, 내가 흰공이라고 하면, 흰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흰공이 몇 번 나오는지 안 알려주고 8점이라고 점수로 알려줬지. 그럼 우리는 이 점수를 이용해서 흰공이 몇 번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흰공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는 몇 번이니? 그렇지. 전체 6번이니까 600이 R이 파란 공이지. 그럼 점수는 얘는 몇 점을 곱하면 돼? 1점을 곱하면 돼. 얘는 몇 점을 곱하면 돼? 2점을 곱하면 돼. 그 두 개 더한 게 내 점수야. 그게 몇 점이 돼야 돼? 8점이 돼야지.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요걸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얘가 R번이면 얘는 N 빼기 R번일 수밖에 없다. 전체 시행 횟수 N번이라고 하면. 자, 따라서 점수는 R 더하기 12 빼기 2R이 8이니까 R은 4점이 되겠지. 4번이 되겠지. 따라서 흰공인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4번 나오면 되지. 몇 번 중에? 6번 중에 1번. 복원 추출은 독립시행이라고 했지. 공식 바로 나와야지. 64. 그 다음에 P의 4제곱 1-P의 6-4제곱. 그 P를 아직 안 구했지. 자, P 정의가 뭐였다?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공을 한 번 뽑아서 흰 공이 날 확률 얼마야? 6개 중에 4개잖아. 한 개니까. 그러니까 한 개일 때는 굳이 C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2개 이상 뽑을 때 우리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항상. 한 개일 때는 C, P, 파이가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3분의 2.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지. 1에서 3분의 2를 뺀 거야. 이제 계산. 끝났지? 진수와 소희는 탁구 시합에서 2게임 연속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는 몇 점, 3점 2선승, 5점 3선승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얘는 이상해, 규칙이. 2번 연속 이기면 이긴대.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지고, 한 번 이기고 지고 승부가 안 나는 거야. 2번 연속 이기기로 했어. 이상한 규칙이지만 우리는 출제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출제자는 절대적이니까 따라가야지. 자, 따라서 이런 특이한 상황인데 진수랑 소희가 경기했을 때 한 번 경기해야 돼. 매 게임은 한 번 경기해서 진수가 소희를 이길 확률, 요거 아마 독립시행의 P겠네. 그리고 진수가 이기는 걸 기준으로 할게. 확률이 진수가 이길 확률이니까. 만약에 쌤 저는 소희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4분의 1로 풀어야 돼.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했을 거야 아마. 근데 꼭 읽어야 돼. 비기는 경우 있는 문제도 가끔 나와. 심하네. 자, 그러면 4번째 게임에서 진수가 우승해야 돼. 그럼 4번째 게임에서 당연히 진수가 이겼겠지.
진수가 졌는데 네 번째 게임에서 진수가 우승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연속해서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도 진수였을 거야. 그럼 그 앞에 누구였을 거야? 소희였을 거야. 왜? 여기가 진수면 이게 연속 두 번이니까 여기서 3회전에서 끝나. 그럼 1회전 누가 이겼어야 돼? 진수. 왜? 여기가 소희면 소희가 이기고 끝나. 2라운드에서. 이렇게 해서 정해졌지. 또 이거는 독립시행은 뭐냐면 순서를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한 번에 푸는 게 독립시행이잖아. 순서가. 바꿀 수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지. 이건 독립시행이 아니야. 왜 이 문제가 여기인지 모르겠어. 그냥 진수가 이길 확률 4분의 3, 소위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해서 경우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끝내야 돼. NCR이 나올 이유가 없어. NCR은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을 때 모든 경우를 다 할 때 푸는 방식이야. 자, 558번 유명한 문제고 조금 오늘 하는 거는 단원의 마무리니까 항상 단원의 마지막은 꽤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활용 문제들이 대부분. AB 축구팀이 5차전의 경기를 가는데 3승을 하는 팀이 우승한다. 다시 이제 상식적인 상황. 5전 3선제야. 그런데 A팀이 매일 경기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비긴 경우 없네? 그럼 B팀이 매번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2차전까지 경기를 했어. 이미. 그랬더니 A팀이 1승 1패 상황이야. 그런데 A팀이 우승해야 돼. 자, 1회전, 2회전까지 A가 이기고 B가 한 번 이기고 1승 1패니까 순서는 모르겠어. 그치? 그럼 이건 이미 일어난 거야. 이걸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럼 이제 3회전, 4회전, 5회전, 최대 5회전까지 갈 텐데 A팀 우승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 연속 이기면 3승이지. 마지막은 꼭 승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지.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5회전에 끝날 수도 있지. 그럼 요 안에서 A가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 이겨야지. 선생님이 괄호 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경기가 하나니까 뭐 줄 세우는 개념도 없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은 요 괄호에만 쓰면 된다. 순서가 바꿀 수 있는 경우만 독립시행이다. 1번 같이 고정된 거는 그냥 푸는 게 낫다.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또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이게 1번의 답이고 2번은 여기가 독립시행이야. 두 번 중에 몇 번 이겨? 따라서 2C1 2분의 1에 1승 1 빼기 2분의 1에 2 빼기 1승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돼. 곱하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었으면 세 번 중에 두 번 이겼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 AAB가 들어가. AAB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AA가 이기면 5차전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 마지막을 승으로 따로 빼놓고 고정시켜놓고 풀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 게 됩니다. 왜 지난번에 선생님이 동전 몇 개 던져서 앞면이 몇 개 나올 확률 이걸 일일이 다 푸는 걸 보여줬었지. 그걸 한 방에 푸는 게 독립시행인데 그 한 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 A, B, B, A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아이고 좀 수다스럽지. 문제가 확통은 특징이 연산이 짧은 대신에 문제가 상당히 길어. 지문의 수준이야. 잘 읽어야 돼. 1단계 치료,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 2단계 치료.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써 있어야 돼. 독립이라고. 1단계 치료 결과가 2단계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잘 만들어졌지.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에 성공할 확률이 각각 3분의 1과 4분의 3이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하였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3명일 확률. 4명 중에 3명이 치료될 확률이네. 완치될 확률이네. 그러면 4번의 시행 중에서 완치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어? 3번 일어난 거지.
R은 완치된 사건의 횟수. 이건 전체 시행 횟수.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고 봐도 되겠지. 한 명을 4번 치료한다고 봐도 되겠지. 4번 아팠고 같은 개념이지. 4명을 치료하나 한 명을 4번 치료하는 똑같은 개념. 따라서 4번 중에 3번만 치료해야 돼. 그러면 P의 상승, Q의 400의 상승이잖아. P가 포인트야. 다시 P가 뭐지? 한 번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완치가 일어날 확률이야. 완치가 되려면 1단계도 성공해야 되고 2단계도 성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문자 P, 이게 이제 P인데 P는 1단계 성공하는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지. 2단계 4분의 3.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인데 원래 교집합은 1단계와 2단계 완치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건데 곱셈령을 쓰게 돼 있지만 지금 독립이니까 곱하기만 되지. 1단계 치료될 확률, 2단계 치료될 확률 또 곱셈령이니까 독립이니까. 그래서 P는 4분의 1이다. 이제 채워넣으면 되겠다. 4분의 1, 4분의 3. 그래서 문제를 읽고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4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얘기는 4번 시행을 했다. 같은 시행을 4번 했다라고 봐도 된다. 동전 5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 시행에서 앞면이 나타나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자, 앞면이 주사위보다 커야 돼. 앞면은 0부터 가능해. 0개부터 가능해. 그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최대는 5번까지 가능하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가능하지. 그럼 이 부동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0이면 불가능하고 1이어도 불가능하지. 그럼 앞면이 2개면 주사위는 1이 나와야지. 앞면이 3개면 주사위는 1부터 2까지 가능하지. 앞면이 4개면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해. 앞면이 5개면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4까지 가능해. 자, 그러면 앞면이 끝났으니까 경우는 4가지네. 자, 그러면 앞면이 2개 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 5번 동전 넣듯이. 선생님이 독립시행 4가지 외우라 했다. 주사위 동전 이렇게 출발하지. 주사위 동전 벌써 2개. 그 다음에 복원 추출 마지막 통계적 확률까지 4가지. 다른 지금은 동전 던지니까 얘가 독립시행인 거야. 주사위는 한 번 던지니까 독립시행이 아니야. 독립시행은 반복의 개념이다. 따라서 5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오고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4로 제곱이고 얘는 5 빼기 2니까 3승. 근데 이건 어차피 2분의 1이 5승으로 계산하면 더 쉽겠지.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 자, 여기서도 교집합인데 곱셈령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동전이 주사위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이거 완전히 독립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률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잖아. 동전이 결과가 주사위에. 따라서 얘는 곱셈으로 가도 되고 주사위가 1이라는 확률은 6분의 1. 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감이 좀 올 거야. 얘는 50이 뭐야? 3. 그 다음에 2분의 1이 몇 승? 3승. 2분의 1이 몇 승? 2승. 곱하기 6분의 얼마야? 2. 1, 2니까. 주사위가 2개니까. 6개 중 2개. 그 다음에 54. 2분의 1에 4승, 2분의 1에 1승. 그리고 주사위는 1부터 3까지 6분의 3. 마지막으로 55, 2분의 1에 5승, 2분의 1이 0승. 안 써도 되지만 썼어.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6분의 4. 계산이 길지? 좀 어려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2분의 1의 5승이 똑같아. 자, 여기 경우끼리 다 덧셈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의 5승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건 52 곱하기 6분의 1이지. 더하기 53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물론 약분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약분 안 하는 게 분수 여러 개 더할 때는 분모 똑같은 게 더 속이 편하더라고. 계산하기가. 또 통분해야 되는 거 어차피. 약분 했다가. 그냥 아예 약분 안 하고 쓸래. 곱하기 6분의 3. 55 곱하기 6분의 3. 그럼 나는 6분에도 묶어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 연산해야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지. 할만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 정도. 시 4개만 잘 계산하면 되지. 자, 5, 6, 4의 별표를 하나 칠게. 뭐랄까 은근히 어려운 문제. 사실 이제 좀 공부하면 이게 쉬워지긴 해. 몇 번 풀어보면. 근데 처음에는 좀 애들이 방향을 잘 못 잡는 애들이 좀 많아. 빨강색, 노랑 둘 들어있는 상자 한 개를 꺼내요. 빨강이면 동전 3번. 빨강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대. 그 다음에 노랑이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져. 이때 앞면이 3번 날리면 돼요. 자, 지금 보면 동전을 던지기 전에 뭐가 먼저 하지? 공을 뽑지. 공을 뽑고 동전을 던지는 행위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선생님이 2단계 사건이 일어난다. 2단계 시행이라는 표현 자꾸 썼어. 시간차가 있어 지금. 근데 앞면이 3번 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 무슨 공을 꺼냈다는 얘기야? 뭐 무슨 공인지 모르잖아. 이게 2단계가 중요한 거라고. 공을 뽑고 동전을 던지는데 얘가 앞면에 3번이야. 앞면. 근데 공을 뭘 뽑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모르면 경우를 나누는 거라고. 경우를. 자, 앞면이 3번 나오는 사건을 물어봤어. 그냥 이렇게 쓸게. 앞면이 3번 나오는 사건을 물어봤는데 앞에 뭔지 몰라. 분명히 앞에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모든 경우를 다 나누는 거야. 경우 나누기는 확률에서는 교집합으로 나누기로 했어. 그럼 무슨 공? 빨간 공만. 무슨 공? 노란 공이 있겠지. 그럼 이게 무슨 정리? 계속 그 내용이야. P 어디 갔어? 빨강을 이렇게 쓸게. 곱하기 P 앞면 3번 바 빨강. 노랑 곱하기 앞면 3번 바 노랑. 자, 빨강이 나올 확률. 공은 5개밖에 없네. 5분의 4. 빨강이 나왔을 때 앞면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빨강이 이미 나왔다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거야. 조건부는. 빨강이 이미 나왔어.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이야? 독립시행이야. 동전을 여러 번 던졌으니까. 따라서 33. 앞면이 나올 확률. 한 번 던졌어. 한 번 던졌어. 3승. 그 다음 1 빼기 2분의 1에 3 빼기 3승. 안 써도 돼. 1이니까. 더하기 노랑이 나올 확률. 곱하기. 자, 노랑이 나왔어. 노랑이 나왔다는 가정을 해.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지지. 그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와? 3번 나와야지. 따라서 4시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1승. 이제 이건 뭐 간단히 하기가 쉽진 않지. 뭐 2분의 1에 3승을 묶어도 되긴 한데 뭐 8분의 1을 묶거나 안 묶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해. 아까처럼 개수가 많으면 모를까.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해도 될 거야. 자, 5, 8 맞다.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은 문제야. 요 유형. 요 유형을 잘 이해하면 오늘 수업도 성공이야. 뭐 확률의 피날레 같은 거야. 이 문제는. 그럼 확률이란 단원이 끝나. 단원 총 3개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 그 다음 확률, 그 다음에 통계. 거의 오늘 수업으로 3분의 2 정도가 진도가 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아마도 선생님이 2월 초쯤에는 거의 끝날 거라고 했지,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개별 수업으로 약간 바뀌는 형태가 될 거고 전체 설명은 일부, 전에처럼 심한 문제 조금씩 풀어주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개별 교재 진짜 열심히 풀어야 돼요. 성실하게 하세요. 개별 교재는 내가 숙제를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다 개별인데 내가 어떻게 숙제를 똑같이 내주겠어.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강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돼. 그럴 때.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다. 원점에 점 P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3의 비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3칸. 그 밖의 경우, 즉 3의 비수가 아니면 왼쪽으로 1칸 이동한다.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P의 좌표가 4, 1 분입니다. 자, 다시 주사위 던지기니까 일단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독립시행일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 독립시행은 어떤 사건이 몇 번 중에 몇 번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어떤 사건으로 할까? 3의 배수로 하면 되겠지. 물론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해도 돼.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 일단 흑백 논리야. 나는 3의 배수로 할게.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총 시행일 수는 몇 번이냐면 4번이거든. n 나와 있지. 근데 문제는 3의 배수 횟수 r이 얼마인지가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와 있고 힌트를 줘. 좌표가 4라고.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걸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특히 이 문제는 아까 방정식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 그래서 도표를 그리는 법을 추천했어요. 이런 문제. 자, 독립시행의 고난도 문제는 도표를 그리면 참 좋다. 사건은 3의 배수인 사건을 그냥 3이라고 쓸게. 그럼 여기는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처음에 뭘 쓰냐면 횟수를 쓰세요. 횟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운동하고 있지. 움직이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동을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이라고 쓰면 최종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보시면 3의 배수가 우리가 독립시행에 내가 이 사건을 이걸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 이 녀석의 횟수를 보통 R이라고 많이 쓰지. NCR 할 때 그 R을 말하는 거지. 자연스럽지.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건 몇 번이야? N-R이야. N4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한다? 3의 배수는 플러스 3칸. 아니면 마이너스 1칸. 왼쪽이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잖아. 그럼 최종적인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3칸씩 R번 이동했지. 그럼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야지. 두 개를 뭐 해야 돼? 두 개를 곱해야지.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지? 합치면 되지. 그게 최종 좌표지. 그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이렇게 표를 그리면 좋습니다. 사실 아까 푼 문제도 점수 딴 문제 있었지? 그 점수가 여기서는 좌표하고 똑같은 개념. 그때도 표를 이렇게 그리면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4R은 8이니까 R은 2가 나오네. R은 2니까 사건이 이제 쉬워진 거야. NC, R, P의 2승, Q의 4-2승 하고 쉬워진 거지. 이제 P만 잘 찾으면 돼. P가 뭐야?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날 확률이야. 따라서 얼마? 6분의 2. 3분의 2. 끝난 거지. 네. 두 개 있잖아. 3, 6. 따라서 표만 잘 그리면 의외로 쉽고, 이 문제는 이 오늘 하는 요 유형, 지금부터 끝까지야. 유형이 반복될 거야. 조금씩 달라지는 거의 똑같은 문제.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출제율이 한 80% 정도 돼. 엄청난 겁니다. 거의 나온다고. 자, 570번으로 볼까? 정사각형, 동전 한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2만큼,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랬을 때 동전 한 개를 4번 던질 때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날 확률. 수직선이 뭔가 도형들을 뺑글뺑글 도는 문제로 바뀐 거지. 수직선하고 유사한 유형이야. 얘가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돼. 자, 잠깐만. 뭘 던져서 방금? 동전이고 4번 던질 거고 시계 방향이 뒷면에 이렇게 그림만 좀 설명하고 싶어.
이렇게 요 표를 계속 그릴 거고 동전을 던져서 뭐가 나오면 앞면이 나오면 뒷면. 이건 앞면이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겠지. 앞면이 나온 횟수 난 앞을 기준으로 풀게. 횟수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최종적인 위치 이거였지? 그러면 앞면이면 R번 앞면이 나온 횟수 R번 전체 4번 시행했지. n이 4니까 여기 뭐야? 4 빼기야. 이동은 어떻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할게. 다 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가 만약에 있다면 마이너스로 설명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도 플러스 1이지. 반시계가 없어 지금. 그랬을 때 최종은 곱해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R 플러스 4지. 근데 얘가 A에서 끝나야 되지. 그럼 이 최종 값이 얼마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4에서 4 또는 0 8 또는 12. 0은 0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R이 뭐였는지 생각해봐. 횟수지. R의 범위는 NCR에서 R의 범위는 항상 0부터 n까지야. 벗어날 수 없어. R은 항상 0부터 n까지야. 따라서 지금 R은 0부터 n이 4니까 R은 0부터 4까지 움직이지. 양변에 4를 더해서 가운데를 똑같이 만들어. 4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경우까지 해야 돼. 아까보다 더 어렵지? 아까는 경우가 없고 앞면이 몇 번 나오면 끝나는 거였는데 얘는 몇 번도 되고 몇 번도 되고 두 가지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는지를 알고 싶으면 아래 범위를 찾아서 가운데 부분을 똑같이 만드는 훈련을 좀 하면 된다. 그럼 이제 4랑 8, 4부터 8까지니까 4랑 8이라는 거야. 이게 왜 4하고 8인데 4칸 움직이면 제자리 또 4칸 움직이면 제자리니까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지. 그럼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R이 얼마야? 0. 두 번째는 R이 얼마야? 4. 그럼 이제 N은 아니까 4시역 P의 0승 Q의 4 빼기 0승 4시사 P의 4승 Q의 4 빼기 4승. 자, 그럼 이제 P를 찾아야 되는데 P는 여기 사건을 기준으로 항상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풀고 있잖아. 안녕! 이 나라 몇 번 던져서? 한 번 던져서 얼마야? 네. Q도 2분의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자, 이제 경우끼리 합법칙 쓰면 되겠지. 자, 반시계도 좀 해야 되는데. 오케이, 바로 나와. 570. 오 이상이면 시계 방향으로 2칸, 4 이하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1칸. 자, 요 표를 계속 활용하자. 어차피 이거 채울 거니까. 오 이상이 5 이상. 얘는 4 이하는 얘기는 5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합동 논리라고 했지. 독립심이 특징은. 그럼 5 이상의 횟수를 R번. 난 얘를 기준으로 풀겠다는 거야. 그럼 전체 몇 번 시행했어? 6번. 따라서 여기는 600일. 이동은 얘가 시계 방향으로 2칸. 얘는 4 이하. 여집합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1칸. 이걸 부호를 우리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최종은 2R 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R 두 개를 더하라겠지. 그럼 3R 마이너스 6이 최종 값이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서 끝나야 돼? B에서 끝나야 돼. 출발은 A야. 똑같이. 문제 잘 읽어. 계속 위치도 바뀌고 하니까. 그럼 아래 범위를 생각해야 되거든. 아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6까지. 3R 빼기 6 똑같이 만들어. 뭐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다고? 너무 많은데? 4 이하는 시계 반대 극한. N
B가 되려면 좌표가 얼마나 돼? 여기서 출발해서 B가 되려면 1이면 되지. 한 칸만 이동해도 되잖아. 그럼 또 5, 또 9, 또 13. 근데 마이너스 되잖아, 이거. 4를 빼서. 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곤란해야지.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마상. 그 다음 1. 1. 그 다음 5. 그 다음 9. 경우 몇 개야? 네. 다행히 5개는 안 나왔네. 내가 한 손을 넘지 않을 거라 했지. 조금 많게 되는 거야. 조금 피곤하긴 하네. 그럼 R을 찾아야 돼. 3. R이 얼마야? 1이야. 분수 나오네. 안 되네. 경우 줄어들지. 그 다음에 5면 이것도 안 되네. 3분의 11이야. 9면 되네. R이 얼마? 5. 그럼 경우는 몇 개야? 2가지. 2개면 되네. 할만하네. 그죠? 이게 만약에 쫙 뭐 한 10개 정도 나열됐어도 막 지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R이 1이면 6시 1이고 한 번 시행해서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자,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5승. 자, 요것도 풀면 되겠지? 대답 좀 해. 세 명 엄청 소리 안 내. 취임새 좋잖아. 내 얘기 좀. 약간 혼잣말 같기도 하고. 혼잣말 크게 하지. 대답 잘해서 좋긴 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했고, 574번도 살짝 다르지만 할만해. 자, 먼저 잘 읽어야 돼. 이 그림을 보면 왠지 P를 지나갈 확률 뭐 이렇게 나올 것도 같단 말이지. 우리가 경우에서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풀어봤잖아. 그럼 P를 지날 확률도 풀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는 잘 읽어보면 P를 지나지 않고 P에 도달할 확률이야.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전에 경우의 수 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P가 도착지인 거고 그게 확률로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럼 P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홀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짝수면 위로 한 칸. 그럼 P에 도달하려면 이거지. 오른쪽 3번이야. 그럼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짝수가 1번. 4번의 시행에서 기준으로 홀수로 할까? 4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홀수가 몇 번 일어나? 3번 일어나.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되고. 그지? 그럼 모든 경우가 다 들어있지?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지.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다 고려한 게 독립시행의 개념이라고 했다. 따라서 4번 중에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데? 3번 일어나는 거지. 한 번 시행해서 홀수가 일어나는 거면 2분의 3승. 1 빼기 P에 4 빼기 3승. 끝났지? 자, 그리고 여담으로 필기 하나 할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다 풀어볼게.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지. 이제 A에서 B로 이동할 때 P를 거칠 확률 그러면 P는 좀 이상하긴 하네. 정 P를 지날 확률이야. 그러면 NS분의 NP가 되겠지. S는 모든 경우에 완벽한 직사각형은 숫자 쓰기 안 할 거지, 그치?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위로 몇 칸? 4칸. 따라서 A, B, B니까 옆에 8팩 나누기 3팩. 자, 그 다음에 P를 거쳐가는 건 그림을 좀 그려야지. 그래서 일단 여기 도달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해야지. 즉, A에서
P로 찍고 다시 P에서 B로 이동하는 거지.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고법칙이라고 봐야지. 그럼 A에서 P는 A, B면 되지. 오른쪽을 A, 위를 B라고 하면 P에서 B는 A 하나, B 세 개. 그러면 앞에 거는 4평 나누기 3팩이고 N 뒤에 거는 역시 4평 나누기 3팩이지. 점 P를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야. 유사하게 생겼지만 전혀 상관없는 경우수분의 경우수. 독립시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방금 전에 주사위를 연속 던졌습니다. 계속 독립시행. 선생님 네. 그런 거 근데 네. A에서 다 이거 와리가리 해갖고 최단거리 말고 좀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무한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출제할 수 없어. 최단거리란 말이 매번 들어가는 이유가 경우의 수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계속 해야 돼. 그럼 무한대가 돼. 영원히 안 갈 거야. 그런 경우까지 고려하니까 낼 수가 없지. 그 최단거리 문제 중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담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 P는 무시하고 설명할게. A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 저런 그림이 있을 사선 방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최단거리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럼 나는 A에서 여기까지 가고 다시 여기에서 B로 가면 돼. 저 대각선을 안 지나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맞지? 꺾어 가는 것보다 빗변이 더 짧잖아. 두 변의 합보다 빗변이 짧으니까. 이런 것도 여담으로 해볼 수 있다. 자, 그다음 5, 7, 8. 수직선 위에 원점 O에 P가 있다. 아까랑 비슷해. 원점이 있다. 시원이 이거 못 들었는데 이해될 거야. 방금 한 거랑 비슷해. 여기 P가 있었는데 앞면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뒷면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 P가 나중에 어딘가 딴 데로 가 있겠지. 뭐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쨌든 OP의 길이가 3 이하일 확률이야. 아까는 딱 집어서 P가 1에 있을 확률, 원점에 있을 확률, 2에 있을 확률 이렇게 톡 집어서 얘기했다면 이거는 부등호로 나타내는 상황이야. 자, 아까처럼 표를 좀 그려서 가겠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표 그리는 게 좋다. 뭘 기준으로 할 거야? 앞면이 난 좋네. 뒷면. 횟수, 이동, 최종 좌표, 최종 위치. 계속 같은 패턴이지. 앞면의 횟수 R번, 뒷면의 횟수 N-R번 몇 번 던졌어? 6번. N-R번. 이동은 어떻게 이동해? 앞면이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야. 뒷면이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최종 위치는 곱하면 돼. 그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 위치야. 즉 3R-6이 최종 위치인데 이 선분의 길이가 3 이하라고 그랬지. 절대값? 그렇다고 봐야 돼. P가 나중에 어딘가 있으니까 그 좌표를 X라고 할게. 그럼 이 성분의 길이는 5 빼기 X의 절대값이라고 해요. X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모를 때는 절대값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래서 작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음수는 우리가 다루지 않거든. 0은 당연히 사라지고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야. 근데 이제 절대값 벗겨야지. 동훈이 할 수 있나? 절대값 이거? 이거 절대값 어떻게 벗겨? 자, 이거 선생님이 이 부등호를 시옷처럼 읽어버린다. 사이. 풀마상을 딱 써놓고 사이로 써주면 되고 등호 있으면 등호는 돼. 지금 이게 최종 위치 X거든 지금. 얘가 마산 이상 뭐 이하 3 이하라는 거지. 자, 따라서 6 더하시고 3으로 나오시고 R은 0부터 3까지. 그럼 경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번 해야지. 6시형. 한 번 시행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2분의 2네. 1 아니에요. 다시. 0부터 3까지는 1부터. 이게 1이야? 아, 여기가 1이라고? 그러네. 잘했네. 네.
61 이렇게 수업생이 딱 지적을 해주면 바로 수정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 안 하고 나한테만 맡기고 내가 틀린 상태로 끝까지 설명이 이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서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한 다음에 나한테 화내는 애들이 있어. 답이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마. 나도 사람이야. 찾아주든가. 그치? 그래도 자주 안 틀리잖아, 선생님. 자, 61. 그 다음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601승.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63까지 하면 되지. 3개, 1, 2, 3. 팁을 주자면 2분의 1일 때는 아무리 지수가 바뀌어도 그냥 6제곱이야. 이건 팁이야. 이건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확률이 2분의 1일 때는 지수가 바뀌어봤자 전체 횟수가 n번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 이건 2분의 1일 때만 가능한 팁이야. 이런 팁도 알아두면 유용하고 역시 덧셈식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계산이 좀 더 쉽겠지. 아 이거 NC형부터 그 공식도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 절반 더해서 이게 6승의 절반이 되면 홀수일 때야.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숫자가 즉 50, 51, 52까지 하면 3개지. 55까지 가면 총 6개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하면 총 6개인데 이 절반은 2의 n-1. 그 홀수 짝수 합과 똑같다 그랬다. 앞에 절반, 뒤에 절반의 원리였고 그 0도 없고 사실 0도 없고 짝수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공식은 미리 해야 돼. 이런 공식도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영상 실력이 좋아진다. 어디 보자 시간. 자 그러면 통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통계 별게 없는 게 일단 시작이야. 우리는 지금 특정한 사건을 푸는 거란 말이야. 어떤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R이 한 번의 확률, R이 2가 나올 R이 3이 나올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근데 R은 범위가 0부터 n까지인가 0부터 6까지지. 다 풀면 통계야. 다시 확률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잖아. 통계는 모든 사건을 다 푸는 그 문제 안에서.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지. 그래서 알아서 출제자가 현실적으로 풀만하게 된다. 너무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지면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그런 건 내는 그런 이상한 선생님은 없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긴 한다. 하지만 어쨌든 일일이 구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귀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성실하면 풀 수 있다. 그래서 통계가 아주 나설지는 않다. 확률이 연장선에 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명수 x가 하자.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3의 배수가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3의 배수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지금 2개 던지잖아.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잖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 다음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 나올 또? 두 번. 주사위 2개밖에 없지. 그럼 이게 끝난 거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3개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지만 개념 설명하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갈게. 표를 모든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푸는 거야. 그게 통계의 특징이야. 밑에는 확률을 쓸 거야.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는 거야? 0번. 3의 배수가 1번. 3의 배수가 2번. 근데 이것도 주사위 던지기지. 비록 2번밖에 안 되면 사실 독립시행이 크게 도움은 안 돼. 그냥 36분이 하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도 돼. 하지만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을 대비해서 그냥 주사위가 2번 이상이면 독립시행으로 푸는 습관이 더 좋은 습관. 이제부터. 이제 주사위를 여러 번 넣으면 다 독립시행으로 풀려고 노력하자. 확률 구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아니야. 확률 구할 때야. 독립시행. 자, 0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몇 번 중에? 2번 중에 3의 배수가 0번 일어날.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6, 2개니까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2시 1이 되겠지. 두 번 중에 한 번. 그러면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1승. 세 번째는 2시 2, 3분의
2승 3분의 2의 0승. 그래서 합계를 마지막에 써야 돼요. 합계. 합계는 이 확률을 더한 거거든. 그럼 여기에 모든 사건이 다 써있지. 그럼 당연히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그러면 또 하나의 팁이 되는 게 합이 1이라면 두 개만 풀고 하나는 안 풀어도 돼. 이래서 빼면 되니까. 맞지? 나머지 애들 이래서 빼면 되니까. 그래서 통계를 똑똑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빼고 풀 수 있다. 그럼 그 하나는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할 때가 좋겠지.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빈칸 채우는 게 좋다. 통계를 풀 때. 그리고 밑에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식으로. 이 x가 우리 앞에 독립시행에서는 내가 주로 r이라고 표현하던 녀석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잖아. 여기서는 대문자 x를 쓰게 돼 있어. 통계의 특징은 변수는 대문자 x를 쓰게 돼 있어. 알파벳은 바뀔 수는 있는데 항상 대문자인 건 약속이야. 일종의. 그래서 이 c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p x가 r번 일어나는 확률을 이렇게. x가 0번, x가 1번, x가 2번을 일일이 다 풀었잖아. 그거를 함수로 표현해보죠. x를 r번으로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번 중에 몇 번 일어나? r번 일어나. 그다음 확률은 표현하잖아. 3분의 1. 3의 배수. r승. 근데 3분의 2의 몇 승? 2 마이너스 r승. 그 다음에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즉 r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이렇게 써주자. r은 0일이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함수를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여기다 0 넣어서 쓰고 1 넣어서 쓰고 2 넣어서 쓰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긴 하지. 우리는 함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식을 우리는 고유명사화 시켰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 되게 이상해. 확률을 구하는 함수야. 근데 가운데 이상한 글자 2개가 들어가는데 기분 나빠. 질량이야. 왠지는 몰라도 돼. 이름이야. 그지? 수학자들이 여울이라고 지었어. 이름 묻지 마. 뭐 이거 있겠지만 여기도 이름 묻지 마. 그게 출제되진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만 있냐? 그렇진 않아. 한 개가 더 있어. 그게 이제 통계에서 2단원이 돼. 큰 통계라는 단원에서 지금 1단원. 그 다음 2단원은 다른 걸로 바뀌어. 그리고 이 x가 변수인데 확률 변수인데 확률을 구하는 변수 이 대문자 x 말이야. 이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 또 이상한 이름이야. 이게 기분 나빠. 이상한 부분을 체크를 해줄게. 이상해. 한자 이름이다. 한자라서 이게 다 이름 지을 때. 이 수학은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은 누가 이렇게 공식화시킨 거야? 혹시 국적이라도 알고 있나? 우리나라 수학인가? 이거 서양 수학이야. 그래서 기호가 다 영어인 거야. 그들이 갖고 온 거야. fx라고 해. 미국이가. 유럽이가 fx라고 해. 물론 F로 읽는 발음은 좀 다르겠지. 영어로 읽는 발음은 틀릴 거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fx야. 함수.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가 사실은 진짜 공용어 수학이야. 기호를 똑같이 쓰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 그 나라 언어가 없는 해설지가 아니야. 그냥 수식만 들어있다면 전 세계가 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지. 우리 해설지 생각해봐. 거기 한글이 좀 써있지. 그러면 빼고 수식만 쓴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기호, 등호라든지 뺄셈, 덧셈, 세개 분명하지.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이것도 사실은 그렇대. 우리나라 해석한 게 아니래. 일본 학자가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일본 학자가 한자로 자기 나 한자로 해석했고 우리 한자로 공유 같이 쓰고 있잖아. 발음은 좀 다르지. 똑같은 한자를 놓고 그걸 우리 식대로 그대로 읽는 거야. 그 한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아니고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수학을 일본인이 해석한 걸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읽고 있다. 그렇게 수학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한 게 이제 그럴 때 나와. 뜻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한자를 덜 쓰는 노력을 하잖아. 사실 이거 좀 바꿔야 돼.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셀 수 있는 고유명사 시켜도 되잖아. 이 3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좋잖아. 사실 확률을 근데 어색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한자고 얘는 한글이니까 조합하기가 이름 같지 않은 거지. 얘는 한자니까 자연스러워 사실은. 우리는 한자를 뺄 수는 없는 거 알죠? 언어에서. 존재하지 않아. 한자를 빼면 우리말이 없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상 확률 변수로 한다. 이거 왜 셀 수 있어? 주사위 셀 수 있잖아. 3에서 몇 번 나와서 손가락으로 세지. 이게 셀 수 있는 변수야. 그럼 셀 수 없는 게 있냐? 있어. 시간. 시간 어떻게 셀 거야? 무게 어떻게 셀 거야? 무게. 온도 어떻게 셀 거야? 그건 셀 수 없는 거야. 뭔가 디지털화 할 수 없는 거, 1, 2, 3, 4화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 자, 그럼 얘는 변수 이름이야. 이산은 변수의 이름이야.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 얘는 함수의 이름이야. 질량 함수. 그래서 이산과 질량이 한 세트야.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한 함수는 확률의 함수는 질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게 이름이야, 약속이야. 왜 질량인지 묻지 마. 그걸 배우지도 않아. 심지어 선생님도 잘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고. 가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 빈칸 채우기 하라 그러면 애들 생각보다 잘하거든. 확률을 이해했다면 확률을 알고 있는 애들고 확률은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네. 그냥 더 많이 푸는 거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출제자가 이 문제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이 나온 거야. 애들이 하고 당황하는 거지. 여러분이 구한 얘를 문자로 표현한 게 확률 질량 함수인 거야. 확률을 구하는 그 식 자체. 문자화시킨 거. 이 문법도 잘 따라줘야 돼. 확률. 변수가 R을 여기서 R은 바꿔도 돼. 이런 것들을 바꿔도 돼. 또 대신에 다 R이지. 다 X, 소문자 X로 바꾸거나 다 A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도 다 K로 바꾸거나. 근데 보통 이 대문자 X는 그대로 쓰는 게 맞아. 그리고 독립시행식 자체는 변할 수 없겠지. 이 구조 자체는 변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독립시행이지만 독립시행만 되는 건 아니잖아. 확률로 할 때. 확률 질량 함수는 한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은 독립시행으로 표현되지. 왜? 문제가 독립시행이니까요. 요 이름 기억해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문제집이 별로 없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는 말 자체가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아. 허를 찌르는 느낌. 여러분 다 우리는 문제집의 노예야. 저기 우리가 테스트 내는 것도 다 문제집에서 발췌한 것들이란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뽑으려고 안 나오는 거야. 문제집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종종 물어보죠. 확률 질량 함수를 써봐라 이렇게. 특히 잘 썼는데 요거 앉아서 감성 당하는 애가 제일 아까워. 이거 써줘. 아래 범위까지 써줘야 돼. 아래 경부터 이까지입니다. 딱 써줘야 돼. 필기를 잘 하시고.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지. 방금 개념만 이용하면. 자, 밑에 확률을 출제자가 다 구해놨지.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 변수는 마이너스 1, 0, 1이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쌤, 변수가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지. 그치?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변수는 실수 범위야. 근데 우리는 실수범위다 보니까 맨날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하잖아.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값이야. 음수도 가능, 루트도 가능해. 문제를 뭘로 정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해. 그리고 확률은 여기 지금 써있어. 우리가 구할 필요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해서 1. 2차 공식식 풀면 되지. 양면에 2 곱하고 인수분해 해야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쓸 거고, 맞지? 끝이야. 2차 공식. 요거는 시간 좀 걸리지. 오케이. 585번까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585까지.